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돈산동 일치월장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비고 학생들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정말 눈앞에 딱 두고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어머님들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부모 설명회를 일단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시간이 어려워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날 좀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드려서 좀 정리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고 현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압축 요약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나씩 일단 시작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긴 하는데 일단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일단 적어놓은 게 성취도 평가와 상대평가,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평가 방식 차이부터 이해하자입니다. 자,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성취도 평가, 우리가 절대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100점부터 90점까지는 A, 그리고 89점부터 80점까지는 B. 이런 식으로 성적 구간에 따라서 성취도 점수가 제시가 됐었는데, 부여가 됐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상대평가, 우리가 등급제라는 말로 익숙한 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등급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단순해요. 학생들이 시험이 다 끝나요. 지필평가도 보고 수행평가도 보면 이제 성적이 나오죠, 그렇죠? 그 성적을 바탕으로 전교생들이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등수로 줄을 쭉 세워서 전체 상위 1%에서 4%까지가 1등급, 그 다음에 4%부터 누적으로 갑니다. 11%. 그러니까 그 밑으로 7%에 해당하면 2등급, 쭉쭉쭉쭉쭉 해서 이런 식으로 9등급까지 나누는 게 그게 등급제가 돼요. 자, 상대평가와 성취도평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퍼센트가 있냐 없냐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요, 자, 성취도, 그러니까 교과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업 중에 진행되는 내용상의 학습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비유법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러면 비유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가 제시되는데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이 평가 방식은 학생들이 그 제시되어 있는 학습 목표에 학습을 달성했느냐, 거기에 접근했느냐, 요거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 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에서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목표인 거지, 굳이 시험 문제를 어렵고 까다롭게 내서 아이들을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선별하고 분리해낼 이유가 전혀 없던 게 그게 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퍼센트로 나눠버리게 되죠. 이 시험 목표는요, 학생 간의 우월한 정도, 좀 더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즉 학생을 수준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내고자 하는 목표가 강한 것이 상대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스타일이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목표 달성했는가만 따지면 되니까 어렵게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든 퍼센트를 나눠줘야 돼. 퍼센트가 나눠져야 돼. 성적이 좀 나눠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 당연히 이거 시험 문제 내시겠죠? 근데 플러스로 외부 지문을 시험 문제 낸다거나 아니면 플러스 서답형,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빈칸 채우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솔직히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애들이 암기만 열심히 하더라도 성적을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시험 전에 밤샘하고 하셨던 그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가고 보면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시작을 해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개념을 응용하고 낯선 것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에다가 적용을 하고 기타 등등 다양한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왜? 등급에 나가야 되니까요. 이게 예비고 학생들이 첫 번째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하게 주어진 내용을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고의 폭을 넓힐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느냐? 그게 쌤이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어머님들 중에서요, 아이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자, 저희가 대전권에 있다 보니까 대전시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이 서대전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서대전고등학교를 1지망에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서대전고등학교 1지망 넣을 거니까, 자, 그 유명한 사이트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사이트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못 합니다. 땡닷컴이라고 아마 되게 유명한 사이트일 거예요. 왜 기출문제 다운받는 사이트. 여기 들어가지고 막 기출문제 막 풀어보고, 이 학교 기출문제 미리 풀어보면서 대비해야지 이러신 분들 계신데,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현 시점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고등학교 지금 어디 붙을지를 몰라요. 1지망을 내가 그 학교를 쓴다고 하더라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 학교에 붙을 가능성이 100%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기출문제는 아직은 보실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 일반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죠. 사립고가 아닌 이상은 선생님이 계속 바뀌십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그 학교 기출문제 스타일도 조금씩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1지망으로 쓰려고 하는 학교를 미리 기출문제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대비를 했다 치더라도 막상 학교 갔더니 그 선생님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문제 스타일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내가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기출문제를 풀 때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국어 과목은 그래요. 수학이나 영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들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현재 국어 과목에서는 요 모의고사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EBSI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사이트 들어가시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해요. 여기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쭉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괜히 지금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기출문제 중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정도 많이 풀 것도 아니에요. 한 3년치에서 5년치 정도만 미리 풀어보시고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3월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 이상 욕심내서 막 고2 거 먼저 풀어보시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국어 과목에 시험 범위가 있어요. 국어 과목에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3월달 모의고사 국어의 시험 범위는 중학교 전범위라고 이렇게 6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의 학생들은 중학교 3년을 거쳤다면 이 정도 수준의 단어, 이 정도 수준의 개념 정도, 이 정도의 글 정도는 읽고 분석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이 돼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출제가 된 게 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 예비고라니까요. 고등학교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급하게 가다가 괜히 삐끗하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철기도 한 걸음부터 3월달 모의고사 일단 풀어보실 거 일단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그냥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불친절하다는 느낌도 들죠.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참 국어 시험 문제가요.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자, 스타벅스를 꼭 준비해서 80분이라는 시간을 꼭 한번 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한번 느껴봐야 돼요. 80분이라는 시간이 긴지 짧은지, 내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풀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점검이 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뭘 더 해야 되는가는 그것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80분 동안 45문제를 푸시는데, 자, 이제 1차입니다. 푸신 다음에 2차. 맞은 문제부터 틀린 문제까지 모든 선택지와 관련해서 재점검하는 요 활동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지를 재점검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푼 문제가 있고 찍어서 맞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그 찍어서 맞춘 문제가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운인 거지. 선택지 점검하시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는 없었는지, 혹은 내가 놓친 내용은 없었는지, 기타 등등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전체 점검을 하면서 푸신다 그러면 이 3월 모의고사 제가 아까 5회분 정도는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0분이 아니라 한 회차랑 정말 꼼꼼하게 본다고 한 회차가 한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엄청 꼼꼼하게 본다 그러면 뭐 더 오래 걸리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오랫동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더라도 시간 투자를 미리 해놓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학교 전범위를 바꿔본 문제랄까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좀 전제를 깔아요. 니네 중학교 때 이거 배우고 왔잖아. 근데 내가 그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선생님들은 전제 깔고 넘어가 버린 그 내용들 나는 모르는 상태가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점검하라는 겁니다. 좀 강조 많이 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남는 거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2번까지 하셨다 그러면 내신하고 수능 대비 조금 이따 같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지금 고등학교 입학이 아니잖아요. 그 고등학교 잘 가서 대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생기부 관리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생기부 관리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일단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거, 그 학교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그 자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좀 미리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활기록부 안을 보게 되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 교과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이라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적으시는 그 행동 발달 특기 사항, 소위 우리가 행발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자율활동도 있고, 진로활동도 있고,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내용이 생기부의 구성을 어떤 내용이 생기부 각각 구성 요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 영역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이 영역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미리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생활기록부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쭉 알아보게 되면 2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건드릴 수 있고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생기부 쪽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 그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과 세트,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만 더 할까요? 동아리 활동, 이 정도가 그나마 학생이 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아요. 자, 세특이라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다시 할게요. 교과 수업 시간에 무슨 내용을 공부를 했고, 그 수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수행평가가 실시되었는가,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명칭 그대로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 이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5글자 안에는 진로에 대한 얘기도 들어갈 것이고
학업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부관장 임원 관련, 정부관장에 학교 임원 경력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로는 역시 그대로 진로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을 진행했는가 이게 될 것이고, 동아리는 제가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일단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활동을 집어넣을 수 있는 칸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장래 희망이라고 그러죠. 자,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그 장래 희망과 관련해서 어떠한 학과를 목표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한 번쯤 고민을 해 놓으셔야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진로 쪽과 관련된 활동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때 가서 내가 장래희망, 내 진로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이도저도 하는 그림이 되게 돼요. 현 시점에서는 최대한 진로를 더 고민하셔야지 얘네가 미리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남는 게 동아리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 생특기 문제가 되는데 교과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수업은 선생님들이 하신 거니까. 근데 문제가 요 수행평가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수행평가요. 요 수행평가가 학교마다 사무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큽니다. 얼마나 차이가 크냐? 수행평가도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적 반영 비율도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학교마다 수행평가 방식, 수행평가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실 건데요. 잘 들으세요. 제가 3번 갈게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학교알림이 사이트. 이쪽에서 제가 정말 많이 건전한 사이트인데, 학교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학교별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평가 계획과 관련된 한글 파일이 있어요. PDF 파일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학교별로 보통 한 3년치 정도는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총 6개 파일 정도가 아마 게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 3년차 한번 보시는 겁니다. 보면서 이 학교를 갔더니 국어는 봤더니만은 지필평가 80인데 수행이 20이네 이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 보게 되면 지필평가 60인데 수행 40이네 이런 학교가 있어요. 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평가가 어떠한 식으로 일단은 제시가 되는 학교인지도 미리 한번 보세요. 미리 보시게 되면 일단 두 가지가 땡큐가 돼요. 첫 번째가 학생이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수행평가 많고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 선택해봤자 얘한테 도움될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할 때 마찬가지. 참 이것도 있네. 수행평가 귀찮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 수행평가 많은 학교 보내버리게 되면 애들 쓰러져요. 학교 일시만 단순하게 저 시험 문제 쉽대요. 이거는 의미 없어요, 어머님들. 그 시험 문제가 쉽다는 건 등급 따위가 오히려 어렵다는 얘기도 돼요. 왜? 애들이 점수가 특정 점수대로 확 몰려버리게 되면 퍼센트가 안 나와줘요. 시험 문제 난이도가 아니라 시험 문제 형태와 수행평가 형태, 학생에게 적합한 거 고르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학교 고르는 데도 꽤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학교를 골랐고 그 학교가 됐어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학교에 됐다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배정이 끝난 다음에 입할 반드시 보셔야 될 게, 그래야 학생이 무슨 과목 무슨 수행평가를 언제쯤 무슨 내용을 하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가능해져요. 미리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건 학생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학생의 수행평가 퀄리티를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생기부 관리의 준비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점수 수시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그 현 시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 정리가 끝날 것 같아요. 각각의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학원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교마다 평가 방식이 다르니까 학교별로 나눠서 일단 저희가 수업을 같이 고등부 올라가게 되면 학교별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다루는 정말 좋은 자료로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수능 쪽으로 대비가 같이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3 올라갔을 때 학생이 대입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돼요. 정시까지 한 번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분석하는 수업도 하지만 실제로 학원에 와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기회도 같이 한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별로 저희가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수행평가 쪽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쓰고 봤더니 예비고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가 나오네요. 일치월장학원 기억하고 찾아보셔 달라는 겁니다. 와보세요.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민망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한번 좀 검토해서 최대한 관련된 정보 가장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